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람의 유전병 미니 강의입니다. 사람의 유전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었죠. 유전자 돌연변이랑 염색체 돌연변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 선생님이 지금 앞에 설명하는 이 유전자 돌연변이, 염색체 돌연변이 중에서도 구조 이상 돌연변이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꼭 암기를 조금 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그냥 문제에서 주어졌을 때 그렇구나 하고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유전자 돌연변이는 일단 DNA 염기 서열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DNA의 특정 염기 서열 부분을 우리가 유전자라고 하고, 그 염기 서열에 유전 정보가 암호화되어 있었잖아요. 되게 열성 형질이 많지만 헌팅턴 무도병처럼 우성 형질인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우리 적혈구가 원래 이렇게 동그란 원반 모양으로 생겼는데 난모양으로 이렇게 협착돼가지고 나타나는 거였어요. 열성 형질이고요. 그리고 알비노증이 있습니다. 알비노증은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내는 그 세포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긴 거죠. 아무튼 멜라닌 색소 유전자에 문제가 생긴 건데, 아무튼 색소, 검정색 색소 있죠. 어두운 색 색소를 만들어내지 못해서 하얀 피부를 갖고 혈관이 비쳐서 눈동자가 빨갛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열성 형질이고요. 헌팅턴 무도병 방금 말했는데 유일하게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서 우성 형질인 유전병이에요. 그리고 낭성섬유증, 페닐크토누증 둘 다 열성 형질인 유전자 돌연변이라는 거, 종류가 몇 가지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종류는 우리가 외워주고 있어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모두 다 상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의 돌연변이 때문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구체적인 명이 나오면 이거를 기억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구조 이상 돌연변이인데, 구조 이상 돌연변이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결실은 어떤 유전자 하나가 없어진 거. 중복은 어떤 한 유전자 하나가 중복되어서 이렇게 나타난 거. 역위는 위치가 뒤바뀐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BC 순서인데 CB 순서로 유전자가 뒤바뀌어 있는 거 보이고요. 전좌는 좌리를 전이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비상동 염색체. 예를 들면 얘가 1번 염색체고 얘가 2번 염색체면 1번 염색체의 일부분에 있어야 할 이런 유전자, A, B 유전자가 2번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랑 바뀐 거예요. 자리를 전이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있으면 안 될 자리에 가서 저렇게 위치해 있는 게 바로 전좌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살펴봤는데, 이건 유전자의 그냥 전체적인 순서라든지 정상세포랑 비교했을 때 한눈에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죠. 우리가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수 이상 돌연변이 부분입니다. 수 이상 돌연변이는 비분리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염색체 비분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선생님이 좀 옆으로 이렇게 옮겨갈게요. 짠! 자, 보면요. 일단 특징부터 볼게요. 이 염색체 돌연변이는 핵형 분석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염색체의 구조, 수, 모양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게 바로 핵형 분석이기 때문에, 핵형 분석을 했을 때 정상이 아니다라고 하면 이제 수 이상이 있거나 구조 이상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세 가지가 가장 자주 나와요. 다운 증후군 21번 염색체가 3개, 상염색체 비분리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 터너 증후군 성염색체가 X1,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성염색체가 XXY인 경우입니다.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된다는 것은, 즉 상동염색체가 비분리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 상동염색체 위에는 같은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유전자가 같은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어서 생각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이 염색체가 상동 염색체 중에서도 이제 상염색체다라고 하고 우리가 보자는 거죠. 그러면 상염색체의 일정 부분에 여기 라지 A랑 스몰 a가 이렇게 존재한다고 해볼게요. 모세포가 이런 유전자형 이형접합을 가져요. 그러면 비분리가 된다는 뜻은 이 대립 유전자가 원래 1분열에 분리가 돼야 되는데 분리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 뜻은 여기서 나오는 생식세포는 원래 1분열 때부터 분리되어야 할 이 대립 유전자 쌍이 하나의 세포 안에 들어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포의 핵상까지 좀 써주자면 맨 위에 세포는 EN이고 여기도 N, 여기도 N. 원래 정상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에 염색체 하나가 덜 오고 염색체 하나가 더 와서 이런 핵상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감수 2분열이 진행될 때는 위에 있는 세포에서 핵상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핵상이 이어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상염색체일 때 얘기한 건데 만약에 이 한 쌍이 XY 성염색체일 때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남자에게서 형성되는 정자의 종류는 X랑 Y는 상동염색체로 우리가 치기 때문에 1분열에서 분리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근데 분리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한쪽으로 XY 염색체가 이렇게 같이 갈 수 있고요. 여기서 분리된 생식세포에는 X 하나, Y 하나, X 하나, Y 하나 이렇게 상동염색체 쌍이 한꺼번에 하나의 생식세포에 들어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때도 핵상의 변화는 맨 위에가 EN, 이쪽은 염색체 하나가 성염색체죠? 성염색체 하나가 저쪽으로 갔기 때문에 저 반대편으로 갔기 때문에 n-1이고요. 여기는 n+1. 우리 2분열이 진행될 때는 핵상 변화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n-1, n+1인 이런 세포가 형성이 됩니다. 모든 생식세포의 수 이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맨 꼭대기 감수 1분열부터 비분리가 일어나면 상동염색체가 비분리된 거니까 모든 생식세포의 수 이상이 나타나고요. 남자한테서 생성될 때 XY를 둘 다 가지는 그런 정자가 형성될 수 있고요. 상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났다라고 했을 때는 이형접합자에게서 라지 A, 스몰 a를 둘 다 가지는 대립 유전자 쌍을 둘 다 가지는 생식세포가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감수 1분열 비분리죠, 여러분. 그 2분열 비분리 넘어가 볼게요. 2분열 비분리는 2분열 비분리 염색 분체가 비분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위에서 상동염색체 쌍은 분리돼서 각각의 딸세포로 들어가기 때문에 맨 위에 EN 그리고 1분열이 끝날 때까지는 여기까지는 정상입니다. 여기까지는 정상이에요. 그런데 요 밑에 2분열이 2개 일어나는 것 중에 한쪽에 비분리가 일어났다라고 했을 때 염색 분체가 분리됐어야 되는데 여기 염색 분체 분리됐어야 되는데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 밑에서 생성되는 2개의 세포, 여기도 이 밑에서 생성되는 2개의 세포, 즉 말하자면 전체 4개 중에 2개가 수 이상이 생기는 것이니까 절반의 생식세포의 수 이상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염색체 한 쌍이라고 해볼게요. 여기에 라지 A 있고요. 여기에 스몰 a 이렇게 있으면 대립 유전자는 이렇게 갈라집니다. 1분열까지는 정상적으로 분리가 돼서 라지 A, 스몰 a 이렇게 가는 감수 이제 2분열에 들어가는 이런 2분열 중기세포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세포가 생겨요. 근데 여기서 염색분체가 비분리 된다는 건 염색분체의 유전자 구성은 같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것끼리 분리가 안 된 거예요. 한쪽에 똑같은 종류의 유전자를 이렇게 2개 갖는. 원래 하나만 갖거나 없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0 또는 1의 수를 가져야 되는데 똑같은 종류의 유전자를 2개 갖는 이런 생식세포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남자라고 쳤을 때 XY 성염색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도 1분열까지는 정상적으로 분리가 돼서 한쪽에 X, 한쪽에 Y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분리된 쪽은 XX 하나씩 갖겠죠? 여기도 원래 YY 가져야 되는데 Y 염색 분체가 하나의 염색체로 치는 거예요. 나중에 분리되고 나면. 그래서
Y 염색체가 이렇게 2개 있는 똑같은 종류의 염색체를 2개 가지는 생식세포가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핵상은 N 플러스 1, 이쪽은 N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자에게서 XX를 갖거나 YY를 가진 것처럼 똑같은 종류의 염색체를 2개 갖는 생식세포가 나올 수 있고요. 상염색체 비분리라고 하면 이렇게 이형접합인 사람에게서 AA 똑같은 종류의 유전자를 2개씩 가지는 이런 생식세포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게 앞에서 봤던 감수 1분열하고의 차이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리해보자면요. 감수 1분열의 비분리가 일어났을 때요. 감수 1분열에서 핵상은 그대로고요. 아이고, 선생님 말 잘못했네요. 핵상이 감수 1분열에서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2n이 n으로 이렇게 핵상이 반감되고요. 염색체가 분리되니까 DNA도 반감된다라고 볼 수 있죠. 정상 같은 경우에는 2n짜리 세포가 분리되면 n과 n으로 이렇게 2개의 딸 세포가 나오는데 1분열에서 비분리가 되면 2n짜리 세포가 분리돼서 하나는 n 플러스 1, 하나는 n 마이너스 1의 핵상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감수 2분열에서는 특징이 핵상은 그대로고 감수 2분열이 진행될 때는 DNA만 분리가 되거든요. 핵상 그대로였어요. 왜냐면 염색분체 분리가 일어나는 거니까. 세포의 핵상이 N인 세포가 또다시 N과 N인 세포가 되는 건데, 여러분, 그쵸? 이렇게 되는 건데, DNA만 반감되는 거였습니다. 비분리가 일어났다라고 하면요, 여러분, N이 N인 세포가 되는 건 똑같아요. 이쪽 부분. 이쪽 부분은 N인 세포가 똑같이 또 N인 세포 2개로 DNA만 반감돼서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이쪽 한쪽은 제대로 정상인데 나머지 한쪽 있죠. 이쪽은 N인 세포가 분리되면 N 플러스 1인 세포 하나, N 마이너스 1인 세포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핵상이 원래는 그대로인데 이렇게 비분리가 일어나면 그대로이지 않아요. 이쪽 비분리가 일어난 쪽에서는 핵상의 변화가 있습니다. N인 세포가 분리돼서 N 플러스 1이나 N 마이너스 1인 세포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은 이렇게 그냥 간단한 개념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응용돼서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말 수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선생님이 알려드린 요런 것들 잘 기억을 탄탄하게 좀 기본 개념을 탄탄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여러 적용하는 문제를 많이 접하다 보면 조금 더 익숙해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은 다음에 생태계 단원에서 만날게요. 안녕!